안녕하십니까 신규 공무원 여러분.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백 대 1의 힘든 경쟁을 이겨내는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규 공무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유용한 내용들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연금제도 안내부터 재보상제도, 임대주택, 그리고 연금복지 서비스까지 공무원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시간인 공무원 연금제도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장에서 공무원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우리 공무원 연금공단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후에 2장에서 재직기간, 기여금, 퇴직급여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2년 2월에 처음 창단되었고요. 저희 공단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사업뿐만 아니라 공무상, 부상 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드리는 재보상 사업, 임대주택이나 연금대출과 같은 연금복지 사업 등 일상 전반에서 공무원 여러분의 복리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화면과 같이 임용 이후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신 분은 공무원 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이후 군복무 기간이나 기존의 직역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실 수 있으며 또한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워라밸을 위한 다양한 제휴 서비스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비 지급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이후 퇴직급여 지급을 포함하여 평생학습, 사회공헌활동 지원, 유족급여 지급 등이 포함된 생애주기별 공무원 종합복지제도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공직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 책임하에 운영되는 공적연금제도로 그 운영 주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그리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연금 취급기관이 제도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연금제도 전체를 관장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연금 사업 집행은 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속된 연금 취급기관에서 기여금 징수, 보수관리, 부담금 납부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게 될 공무원 연금 퇴직급여의 재원은 무엇인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재원은 크게 기여금, 연금부담금, 재부담금으로 구분됩니다. 기여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월급 지급 시에 연금 취급기관에서 원천 징수하고요. 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고용주로서 급여 지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재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 부담 주체에 따라서 급여를 구분해 볼 수도 있는데요. 정부와 공무원 모두가 재원을 부담하는 급여는 노후 소득보장 성격의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 등이 있고요. 정부만 재원을 담당하는 급여로는 민간기업의 퇴직금 성격인 퇴직수당, 공무상 부상, 질병, 장애, 사망 시 지급하는 재보상급여, 상호부조 성격의 부조급여 등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무원연금급여는 공무원들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 및 공단의 기금 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올해의 수익 금액에서 급여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보전하도록 법으로 제정해서 안정적인 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공단 기금 운용 수익금의 일부도 보전금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급 명세서를 보면 매달 공제되는 기여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많다? 이걸 왜 공제하나? 이런 생각들 하시나요? 기여금은 퇴직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인데요. 여러분께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기여금은 기준소득 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책정된 기준소득 월액은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매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소득 월액은 기여금의 징수뿐만 아니라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준소득 월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우선 공무원 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해 받는 보수 중 과세소득이 기준소득이 됩니다. 이 기준소득에서 8개 보수를 공무원 직급, 호봉별 평균으로 가감하여 기준소득 연액을 구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후에 당해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퇴직급여 산정에 재원이 되는 기여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매달 납부하는 일반 기여금 이외에도 사병산입이나 소급통산 승인 등으로 납부하는 소급기여금과 합산 승인에 따라 납부하는 합산 반납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직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법상 재직기간은 여러분이 공무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 월수로 산정한 기간이 기본 재직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재직기간 동안은 반드시 앞서 말한 기여금을 매달 납부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기여금 면제월이 도래하면 재직 중이어도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요. 면제월은 화면에서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5년 미만 근무하신 분은 가산기간과 감축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6년까지 재직기간이 인정됩니다. 재직기간의 감축기간에는 1991년 10월 1일 이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강등 기간이 포함되지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병력복무휴직, 자녀의 양육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가산기간이 되는 재직기간의 합산은 어떻게 될까요? 재직기간 합산이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던 재직기간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을 결합하는 제도입니다. 이전 재직기간이 종료될 때 받았던 퇴직금을 합산반납금으로 납부하고 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화면에서와 같이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재직 중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합산을 하게 되면 합산반납금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의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법 재직기간이 종료될 때 받으셨던 퇴직급여에 경과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일시납도 가능하지만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합산은 재직 중에는 전부 취소하거나 혹은 일부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합산 반납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사전에 확인도 가능합니다. 화면의 경로를 통해 퇴직급여 수령 연월, 퇴직급여액 등 정보를 입력하시면 납부하셔야 하는 반납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용 전 병력 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실 수 있습니다. 2001년 이전에는 당연 산입이었지만 현재는 임의 산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실 경우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재직기간 산입은 월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남는다면 이를 1개월로 인정하여 산입하게 됩니다. 군복무기간 산입도 합산과 마찬가지로 소급기여금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준소득 월액은 매년 5월부터 변경됩니다. 즉, 기준소득 월액에 따른 기여금도 매년 5월에 인상이 됩니다. 이 경우 납부하셔야 되는 소급기여금도 함께 오르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병산입은 납부해야 하는 소급기여금을 승인 개월수만큼 곱해서 일시에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소득이 오르기 전에 승인받은 산입기간만큼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 총액에서는 더 유리하겠죠. 여러분 중에는 임용 전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소급통산이라는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8년 9월 21일 당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분은 소급통산을 신청하여 재직기간에 가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급기여금이 발생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종전에는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소급통산을 신청하게 되면 동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별도로 환급됩니다. 소급통산은 합산과는 달리 승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이 점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한 후 바로 당일, 다음날 아니면 공휴일을 끼고 직후에 임용이 되었다면 이때에도 합산을 신청해야 할까요?
이때 적용되는 특례가 전출입 특례인데요.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연금법상으로는 퇴직으로 보지 않고 기본 재직 기간이 계속 유지됩니다. 화면에서처럼 공휴일을 사이에 두고 퇴직과 재임용이 된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퇴직한 다음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전출입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는 퇴직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퇴직하면 매달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된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퇴직급여는 연금의 형태로도 받을 수 있지만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이 둘을 섞은 공제일시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퇴직급여는 반드시 청구가 있어야 지급됩니다.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청구권이 발생하면 반드시 우리 공단의 인터넷, 서면 또는 전화로 급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급여 청구권은 5년 이내에 꼭 청구하셔야 하고 미청구 시에는 시효기간 도과로 인해서 소멸됩니다.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때 연금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그럼 퇴직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퇴직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15년을 재직했는데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모두 일시에 받고 싶다면 퇴직연금 일시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5년 중에서 10년치는 연금으로, 5년치는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금과 일시금을 섞은 형태의 급여를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재직기간 중 10년치 이상을 연금으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10년이 안 되면 급여를 못 받을까요? 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신청하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유족연금은 연금을 받고 계시던 공무원의 연금수급권이 사망 등으로 소멸할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은 이때 그 연금 수급권을 계속 연금의 형태로 받을 것인지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일지라도 유족은 그 공무원이 사망한 때 일시금으로 퇴직유족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유족은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10년 이상 공무원이 퇴직했을 때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때에는 두 가지 급여가 더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퇴직유족연금 부가금으로 유족연금과 별도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했는데 3년 내에 사망하신 경우라면 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민간에서의 퇴직금 성격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급여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65조에서는 급여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벌,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 금품, 향수수, 공금횡령,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종종 오해하시는 점이 있으신데요. 재직 중 업무와 관계에 있는 사유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재직 중의 사유라면 모두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이거나 상관의 정당한 직무 명령에 따른 과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한의 범위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한 사유와 재직 기간에 따라 퇴직급여는 최소 8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퇴직수당은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 청구 시에는 재판 중이어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형 확정 전까지 급여를 유보했다가 형이 확정되면 유보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즉, 금고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유보되었던 퇴직급여, 퇴직수당을 모두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재직기간을 합산하신 경우에 형벌로 인한 제한은 어떻게 될까요? 표와 같이 종전 재직기간에 급여에 제한이 되는 형벌이 있으시다면 형벌이 있는 기간만 감액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임용 재직기간에 제한 대상이 되는 형벌을 받으셨다면 종전 및 재임용 전 기간에 걸쳐 감액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반드시 본인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퇴직수당은 합산이나 공적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퇴직하시게 될 경우 반드시 별도로 청구를 하셔서 퇴직수당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퇴직급여는 인터넷, 우편, 전화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청구는 재직기간이 4년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퇴직급여 청구서, 명예퇴직수당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저희 공단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인데요. 종전에는 이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각각에 대해서 일시금으로만 급여를 받아야 했습니다. 연계제도는 이렇게 일시금으로 받던 분들에 대해서 제도 간 연계를 통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서 안정적으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합산제도와 다른 점은 실제 재직기간을 서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각각에 대해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연계 신청은 2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 이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원칙적으로 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 제도 간 이동한 사람부터 연계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 특례로 표에 있는 것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도 연계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연금일시금, 연금공제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연계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참고하여 주세요. 연계 대상 기간은 국민연금법상의 당연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법상의 기본재직기간에 가산기간을 더한 기간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 후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사라지기 전에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적 연계의 신청은 공적연금 연계제도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가입 이력이 있던 연금관리기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이거나 국민연금공단 등의 한 곳에만 연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연계를 신청하실 경우 2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계 신청을 하신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이 점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계를 신청하시면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급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연계 신청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전국의 지부와 공무원연금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고객센터의 번호는 1588-4321입니다. 기억하기 쉬우시죠? 저희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부의 각각의 위치는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연금 에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신규 공무원 설명회 영상도 지연금 에듀에 업로드가 될 텐데요. 지연금 에듀는 저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 사이트입니다. 공무원 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서 안내드릴 재해보상제도, 복지 서비스 등 저희 공단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안내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따라하시기 쉽도록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들과 연계하여 금융, 법률, 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G연금 에듀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컨텐츠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영상 길이가 짧은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어서 궁금한 공무원 연금 제도가 있을 때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